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행 이제 마음가짐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싸움 공덕과 오늘 나아진 것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이자 전반경 보살계품 서울자비선 명상센터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 이제 그때 공언한 대로 보살은 이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것도 경선하는 날에 초하루나 보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딱 걸리면은 안 걸리면 안 하고. 이제 포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한번 볼까? 이게 지금 초하루 보름 언제예요? 오늘이 14일이네. 내일 보름이네. 이건 지나가서 안 되네. 거의 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 뭐 안 올림 같은 그런 거 있나? 공부합시다. 사람이 하는 거 만드는 거 되죠. 그래요? 제가 저기 뭐고 저는 포살을 23일 날 동화사 포살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동화사의 그 본사에 관계되는 말사들이 있는 스님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게 대불전에 그 큰 대불전에 스님들 가득 차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포살을 해요. 근데 결제 때 두 분 하거든요. 두 분 하는데 제가 두 분 다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는 딱 한 번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윤장 스님이 잘 하고 결제 때마다 합니다. 대중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 참 멋있어요. 송강사 있을 때는 제가 제일 많이 한 포살법사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결제되면 뭐 늘 그 포럼 때 올라가니까 법사에 올라가서 포살하고 이랬는데 이 포살법회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에 있는 제업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이 도덕성이 흠집나는 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일들도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미린다 왕궁경에서 바깥으로 도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 마장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살을 작법 참여를 해요. 작법 참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으로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집행해서 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포럼마다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럼마다 포살하라.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포살할 마음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자, 딱 걸리만 하는 거, 안 걸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그전에 몇 년 전부터 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딱 한 번 했죠. 네, 딱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보면은 좋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118페이지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진실성. 요 할절 맞죠? 네. 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공성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머리 지각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명상법이에요. 어려운 명상법이란 말, 명상법 최상의 명상법입니다. 근데 참 명상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사유가 들어갑니다. 사유가 들어가는데 진실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별성입니다. 두 번째는 의타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실성입니다. 이제 분별이죠. 분별성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늘 사물을 분별을 하거든요. 높고 낮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옳고 그른 분별은 나쁜 건 아닌데, 많고 적음을 분별하고, 높고 낮음을 분별, 아름답고 추함을 분별해요. 이렇게 분별하는 게 이게 나누잖아요. 나눔이고,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 현실상의 진짜로 맞는 일이냐 살펴보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호 오존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얘기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구별하는 걸 너무 나눠주는 건 좋은데 나누고 구별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쪽 가는가 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구별해요.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을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백인들과 흑인들을 낮춰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구별해. 학식을 많고 적음을 구별해. 이건 불평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분별성을 원효스님께서 이걸 변계소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변계소입성. 두루 야려서 소집. 집착하는 유가 들어갑니다. 집착이 값이 잊어버려. 그냥 집. 이렇게 되거든요. 두루 야려서 집착하는 바의 성품 이런 거예요. 이걸 한번 분별했어요. 그러면 요거 오직 말하면 뭔가 하면은 이거는 무지를 얘기해요. 무지. 분별성, 무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분별성은 잘 보면은 그다음 의타성이에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에요. 이건 이제 연기를 얘기합니다. 요쯤 보면 사람들이 내적으로 나누고 구별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슬픔을 이제 알아. 모든 거는 이 의존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 시야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걸, 구비를 보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 관계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진실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건 독립적인 개체가 없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이 자성이 없구나. 이게 알게 돼요. 이게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인데, 옛날부터 이걸,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야, 멈추라. 야, 뱀이 있다. 그것도 독사다. 그 독사는 뭡니까? 분별성이에요. 근데 이제 다 사는 멈추고 자세히 보니까 독사가 아닙니다. 새끼가 꼬여가지고 독사같이 보인 거죠. 그래서 요 분별성 독사로 보는 거죠. 독사. 근데 자세히 보니까 새끼가 의타성이, 새끼는 꼬아져 있잖아요. 의타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한 사람이 에라 하고는 뒷발꿈치로 그냥 새끼를 막 떼버렸더니만 그게 아무것도 없어. 못 떼버리니까. 그게 진실성이에요. 그걸 공이라고 했고 비행 실체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 분별성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 사기도 당하고 착각과 왜곡에 의해 가지고 오해도 사고 그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이스피싱 이야기 하자면 그런 거예요. 행심의 보살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딱 왔대요. 암흑이심이 많다. 내 당신 아들을 내가 납치했으니까 돈을 붙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행심보살 깜짝 놀라가지고 따라했는데 너 오빠 어디 갔냐? 물으면 오빠 지금 사고하고 있어요. 당신 누구야? 그 사람 다리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싸우러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면 뭐야 돼? 진짜 자기 아들 납치된 걸 착각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납치범하고 막 밀고 당기고 할 거예요. 그게 분별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전화 딱 통화되면 아 이게 사기구나. 딱 알면은 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별성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러면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 분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딱 아시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들이 없다. 전화도 안 받는다. 만일에 그 전화사에서 누구 두드려 맞는 소리가 어머니 돈 붙여주시오 이래버리면은 또 어머니 마음이 또 막 홀랑 또 넘어가가지고 내 아들이 맞는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현재 분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분별성이 벗어나 의타성을 보고 의타성이 벗어나 더 깊이 실체가 없는 걸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진실성 공부할 차례예요. 그 이게 경기 최상승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에요. 자, 이 오늘부터 여러분 막 머리가 찌긋찌긋 아플 수도 있는데 한편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겨서 세상 문을 보는 것이 싹 달라질 거예요. 사물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성의 자의 뜻은 스스로라는 것이죠. 만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없고 생로병사가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생로병사함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원인, 자성이라는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이다 라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없고 중생이 더러움이 없으므로 더러움이 없으며 깨달음자의 깨끗함이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그러면 공성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 원인의 관점에서 공성이 집중하면 상이 없는 무상 삼매를 얻습니다. 삼매라 하는 것은 마음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해탈의 문이 무상의 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관찰을 해봅니다. 바로 알게 드릴 테니까. 자,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소리가 좀 머물고 있습니까? 머무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지나가죠? 머물지 않는데 그게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적이 없죠.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무상한 소리. 왜 무상함이 생기죠? 변하니까. 네? 변하니까. 아니 그 무상이 변하는데 왜 변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 왜 실체가 없는데? 잡을 수가 없으시죠. 저 뺑뺑뺑 돌고 있거든요. 예. 다시 내 말씀 드릴게요. 제가
98년도인가 78년도인가 79년도인가 처음으로 강원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기 법주사. 그래 처음으로 내 사집반에 친문반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아랫반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겨울이에요. 겨울은 해가 이렇게 낮게 뜨잖아요. 이 낮게 떠가지고 문틈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닥에 되게 빛그림자가 생겼어요. 바닥에. 근데 아침을 다 공양하고 청소 다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 이 바닥에 빛그림자가 생기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생깁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빛그림자 왜 생겼어요? 해만 떠만 생깁니까? 아니 다 떠도 생겨요. 자 보세요. 빛그림자가 있다. 야 이거 대단하고 이거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분별성입니다. 근데 해는 겨울이라는 조건이 있어 낮게 떴다. 그래서 햇빛이 창문이라 하는 틈을 어디 구멍난 틈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자 해가 낮게 뜬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이라 하는 게 있고 문틈이라 하는 게 있죠. 그 다음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바닥이라 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빛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는 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타성이죠. 타를 의지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과 문틈이 서로 인연이 되고 바닥이 또 조건이 되고 해서 빛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건 진실성이에요. 왜? 해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다음 그 빛그림자 없어버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종소리는 어때요? 자, 나무 막대기하고 그죠? 네. 종 있잖아요. 종하고 밑에 받침대하고 제가 손을 치는 거하고 이런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치게 됐죠. 그러면 이 소리는 어때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소리다. 조건이 일어난 소리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 분별성이고 이 소리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이거 의타성이에요. 그죠? 근데 소리가 매 흘러가면서 머물지 않죠. 머물지 않는데 더 깊이 보니까 뭐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죠. 진실성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모든 게 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없다. 인식 대상이 없으면은 모양이 멸해서 없다. 인식 대상에 서 모양이 멸한 건 없죠. 멸해서 없다. 모양이 멸해서 없는 것은 어때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 문자를 기록할 수가 없다. 문자에 기록할 수 없는 이것 전부 다 뭐가 없는 심식이 없어서 그렇다. 심식과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이게는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진실성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번 더 쳐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내용은 차를 마시면서도 혀와 차물과 미각의식 삼자를 만났다. 그 만나서 차 맛이 났다 하는 것은 뭡니까? 동이 자종과 막대기와 받침대, 사람 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침몰을 해서 소리가 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전도론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과 소리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렇죠? 북하고 소리는 별개의 것인데 북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재밌잖아요? 모든 물질적인 현상과 정치 현상은 이와 같다. 서로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신 건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꿈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 알면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물이라는 원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결과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때요? 정과도 없고 감소도 없습니다. 자, 정과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게 없다 하는 건, 정과한다든지 감소한다든 하는 말은 뭡니까?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정과하는 결과도 없고 감소하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정불가멸. 앞에는 불생불멸 불구 부정을 얘기했죠. 여기에선 부정불가멸을 얘기해요. 이거 어디 나옵니까? 전부 다 반대신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성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지을 수 없어서 결과의 관점에서 공성에 집중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지음이 없는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음이 없다. 무작이에요. 지을 장자. 지음이 없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원하는 것이 없다. 왜 원하는 게 없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없다. 그죠? 이것이 해탈의 문인, 무작의 문입니다. 그리고 고락을 놔두고, 이 앞에는 무상이랬는데 여기 왜 고라 했느냐면요, 괴로운 것은 어떤 걸 괴로운지 아십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걸 괴롭다. 혹시 여러분 저기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외모, 몸매, 나이, 학력, 인맥, 재산, 이런 만족합니까? 그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네.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서 역설이 일어나야 돼요. 만족스럽지 못한 건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때가 안 됐죠.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여러분 소리를 치면 소리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소리로부터 자유로우신 거죠. 정말요. 자, 가져가십시오. 드릴게요. 소리를 가져가시죠. 마음으로 가져요. 네? 마음으로만.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건 내가 소리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확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상대의 싫은 소리 하는 건 소리인데, 그때 소리는 소유할 수 없다 생각하면, 소리에 담긴 의미도 소유할 수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상대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동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얼른 생각을 바꾸면 동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다른 거는 다 쓰레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어떤 걸 쓰레기라고 하는가? 번뇌를 쓰레기라고 해요. 번뇌를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지혜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개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지혜를 소유하고 보면 지혜 자체가 무소유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스님 아직 공성의 맛을 못 봐서 그런지 예. 제 맘대로 지고 흔들어야 자유로운 거지. 내 맘대로 맞아.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면 자유롭질 않아요. 네, 근데 앞으로 그걸 예. 바꿔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아무도 없고, 예? 예. 내가 아직까지 자유롭지만은 이해가- 예. 내가 재미로라도 내가 좀 잡고 흔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 장난삼아 내가 좀 흔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좀 뒤흔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 뒤끝이 없어요. 실컷 싸우고도 뒤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소유의 이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뒤끝이 남아서 도장 한 장 내놓고 도장 찍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여튼 그거 할 때마다 나는 내 맘대로 흔들어야 자유로운데 왜 잡을 수 없으면 자유로울까 이게 자꾸 걸려요 거기에 공부하면서도.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참 좋을는지 모르지만 예. 지인됩니다. 지인.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이 무소유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하더니 저는 소유가 좋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나오너라. 나왔어요. 네. 하기에서 나오길래 그래 좋아 나를 업어라. 내가 업혔어. 자네는 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살자. 내가 소유돼 줄게. 그때서야 아이고 무겁습니다. 저 소유라는 뜻이 이제 무소유라는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 지구 흔들만 참 좋은데 허무한 거야. 끝나. 지구 흔들 때나 안 흔들 때나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무소유인 줄 알고 흔드는 게 좋고 모르고 흔들면 뒤끝이 안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물 자체라는 관점. 사물 자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무상하게 찰나생, 찰나멸함으로 일정한 모양과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모두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존재는 마음의 그림자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물은 마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얼토 남도 않는 얘기 같은데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하면 999번을 한 것 같아.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머리는 끄떡거리면서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 얘기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하는 이런 것 전부 다 환영입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 왜 실제 하지 않느냐 하면 물리학자들은 이구동성을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파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400에서 750 나노미터 파장을 받아들인대요. 그것도 가시광선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짧은 파장은 파란색, 긴 파장은 붉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파란색은 짧은 파장입니다. 이 삼원색을 더하고 빼고 해서 여러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그 파장이에요. 파장을 우리가 인식한다 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흰색을 이를 보고 있는데 곤충이 봤을 때 흰색을 보일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은 뭔가 바깥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일정하게 누구나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은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곤충의 입장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뭘 얘기해요? 귀신들은 물을 볼 때는 피고름을 보는데 인간은 물로 보고 천상의 신은 뭘로 볼까요? 물을 유리로 본다는 거죠.
이 달리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여기에 눈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다. 빛을 받아들이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파장을 색깔로 전환시키고 모양으로 전환시켜서 보는 게 마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파장이 코로 오면은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발꼬란들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향수가 발달하는 것도 향수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화학자들이 만들어요. 화학자들이 분자의 배열을 진동수를 조절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내요. 소리는 기는 파장을 이게 달팽이 관을 통과했을 때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은 기계를 부착하면은 그 파장을 받아들이가 뼈가 진동이 일어나면 그 진동을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TV입니다. TV는 모양도 있고 색깔도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방송국에서 모양과 색깔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뭘 보내줘?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영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잡고 이러면 부피감이 있고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아니래요. 소리 있는 전자기력과 막대기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느낌이라고. 99.9%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볼륨권도 얘기했으니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전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해. 보여드리는 모든 점이 마음이 그림자다.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면 사물은 마음이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사물은 바로 마음의 투영에서 나타나는 것.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은 원인과 조건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의 관점에서 공성을 관찰하며 하여 보면 모든 현상들은 내재하는 동성이나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과 왜곡은 고유해짐으로 공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해탈로 가는 문이 공성의 문입니다. 이걸 무아라고 해요. 내재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그는 법무아를 얘기합니다.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인무아를 얘기합니다. 사람 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공성이 바로 진실성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아가 없다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아가 아니라니 이런 막 고민이 빠져있는 분이 계시죠.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갖다 자아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은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음악한 자아를 많이 쓰고 하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 자아는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말이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무아의 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아는 무아의 아 또는 연기 아를 얘기합니다. 연기. 무아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연기 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유아와 무아. 이 양극단을 떠난 것이 아다. 그 유무의 아를 떠난 게 진짜 아다. 이거는 이제 보성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무아라 하는 유아가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유아의 반대되는 게 무아예요. 그래서 고정 실체라 하는 건 없다는 데서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도 없지만은 이 무아도 유아와 상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아도 존재하지 않는 게 진짜 아니에요. 이 아는 뭐겠어요?
자성이 없는 아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무상 변한다는 거죠. 모양이 없다는 걸 무상이라고 해요. 모양이 없는 일미다스. 또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요. 무상을 갖다가 항상함이 없는 무상으로도 봐도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모양이 없는 거니까. 무상하니까 모양이 없다. 요 무상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입니다. 이렇게 써요.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 무상하니까 모양이 없다. 요 말이에요. 사물을 두루 헤아려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 무상으로 들어가는 문, 모양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요거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명상차자. 예, 차자면 명상차자, 차자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게 용수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있는 건 다 모양이 있다. 예, 모양이 있는 건 전부 다 상호보존하고 있다. 상호보존하고 있는 거는 공이다. 재밌죠? 네. 이 중론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은 모양이 있는 거고, 네, 모양은 상호오존하고 있다. 상호오존하고 있는 것은 공이다. 그래서 공은 상호오존하고 있는, 이거 저 영리한데 상호오존하고 있으니까 모양이 있는 것이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쓰는 것이다. 이거 이야기야. 중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상호오존하고 있어요. 뭔가 육체와 육체 지수화풍 4대 정신작용 수상행식에는 정의작용 물질과 정신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접니다. 이 상호오존이에요. 그래서 더 상호오존을 더 짙게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모양에서 벗어나는 길 이랬습니다. 이 모양에서 벗어나려면 뭘 알아차려야 되죠? 상호오존을 알아차려요. 상호오존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이죠. 무상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상호오존과 무상.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제 그 모양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입니다. 그 상무자성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모양은 여러 가지, 여러 조건이 합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양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름은 모양이 있으며 모양은 여러 요소 결합된 것이며 화합은 독립된 자성이 없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가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상하니까 모양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을 분석해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모양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분별하여 있다는 착각과 왜곡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의 모양 없음과 이름 없음을 명상하면 차 맛이 곧 일미임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에 의해서 모양에 유혹당하고 사로잡혀 있던 삶을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명상을 할 거예요. 차만 모양 없고 이름 없음을 사유하고 통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유로서 파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말씀드릴게요. 공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으로서 분석을 해야 돼요. 사유 분석을 해서 공이 무엇인지 잡아내는 겁니다.
요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리죠. 내가 사유 분석을 해서 공성을 드러냈다면은 그 공은 마음일까요? 마음 아닐까요? 왜 마음이죠? 드러내니까 왜냐하면 공이라 하는 것은 사유하는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마음이 없으면 공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공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파악한 사유한 마음만 딱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유한 마음이 공을 사유했기 때문에 그게 공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공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실제 수행에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선 사마타 수행에서는 공성을 아는 의식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아는 마음을 파악하면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해가 성이라고 말씀니다. 성이. 성이라고 말씀니다. 자, 성자는 마음을 얘기하고 의자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법도 어떤 법? 공. 마음은 어떤 마음? 지혜. 그래서 이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법이 하나인 상태가 성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진여라는 거예요. 성이 다른 이름이 진여입니다. 이거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니까 차 맛의 모양 없고 이름 없음을 사용하고 통찰을 합니다. 이거 보시죠. 시작 깊이 세 번째고 자종을 한번 올립니다. 자종 소리 따라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 힘을 빼고 측정을 고치려고 눈을 반쯤 감고 반쯤 뜨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뜨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줍니다. 요건 순간 집중이에요. 자, 첫 번째 참맛을 음미함. 찻잔 다 준비되어 있죠. 행달을 하면서 참마실 준비를 갖춥니다. 찻잔을 들고 참을 움직임이 잔잔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잔송이 담긴 연구문장을 바라보고 차물에 맑고 투명한 차를 물빛을 주시합니다. 전체의 차향을 느끼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참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재차 음미합니다. 왜? 두 번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차 맛은 혀와 참을 그리고 미각의식 3자에 맞는가 화합의 적절에 일어남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혀가 없으면 차맛이 없고 차물이 없어 차맛이 없고 미각이 없어 차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3자 화합에 차맛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차맛은 상우존에 의해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차맛은 실체가 없는 거죠.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과 혀와 미각의식 3자의 만남에 의하여 생긴 차맛은 단맛, 감칠맛, 신맛 등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맛, 감칠, 신맛 등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요거로 차맛의 이름은 모양이 있으며 모양은 찬물과 혀와 미각의식 3자에 화합된 것이며 화합되고 중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이 없으면 찬물과 혀와 미각의식 3자는 시간의 흐름을 가집니다. 변함으로 고정된 모양 없고 모양 없으면 이름이 없습니다. 딱 됐죠. 이름이 없다면 딱 나오죠. 무상이에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무상 무명이죠. 자종을 한번 올립니다. 단맛 등 이미지와 단맛 등의 이름은 시간의 흐름으로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는 것 하나에 집중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차를 마시면 직접적으로 마음의 이 존재의 이 근원이 본성을 바로 캐치하는 방법은 이게 처음입니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하는데. 그래서
성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강의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본인들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 저는 저를 칭찬한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없어요. 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 힘 빼고요. 척추를 곧좀 세우고 시선은 코끝에 두십시오. 자, 앞에 차 도구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잡으러 갑니다. 자, 잡으러 가면서 두 손으로 딱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딱 멈추고 봅니다. 차물 움직이지 않을 동안 차물 색을 봅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마십니다. 맛과 향기를 캐치하십시오. 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마십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자,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자, 이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미각의 삼자의 만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첫 번째,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차물이 없다면 맛이 생기지 않는다. 설사 혀와 차물이 만나다 하더라도 이걸 인식하는 미각의식이 없다면 차 맛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혀와 차물과 미각의식, 삼자의 화합에서 차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맛을 보면은 단맛이든 감칠맛이든 맛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름을 삼자 화합에서 차 맛에 이런 감칠맛이니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름이 있다면 차 마신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은 바로 혀와 미각의식, 차물, 삼자의 화합에 의해서 모양이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럼 여기에는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성이 없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면서 일정한 모양이 없다. 고정된 모양이 없음을 이해하시고 또한 이름도 없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차 맛의 본성은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만히 머물러서 자성 없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잘 안 될 때는 제가 멘트 한 대로 여러분 다시 재차 사유를 해서 그 자리에 딱 머물러 보도록 합니다. 자, 자종 치면요. 여러분들이 입안에 차 맛이 남아있고 차 맛을 대상으로 자성이 없음을 봐야 되는데 차 맛을 대상으로 이름이 없고 자성이 없다, 모양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제가 멘트를 해드릴게요. 혀가 없으면 차 맛이 없고 차물이 없어도 차 맛이 없고 미각의식이 없어도 차 맛이 없다. 혀와 차물은 미각의식 삼자에서 차 맛이 있다. 내 입안에 남아있는 것은 이 삼자 합에서 맛이 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맛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고 또한 모양이 없는 것은 이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모양 없음, 차 맛은 모양 없고 이름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기가 자기에게 그거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몸으로 봅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 찻잔을 들고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혀 끝에 차 맛이 있는데 혀가 없으면 차 맛이 없다는 거, 찬물을 마시지 않으면 차 맛이 없다는 거, 미가 의심은 차 맛이 없다는 거. 맛을 보면서도 맛이 변해가는데 흔적이 없죠. 어떤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딱 하나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이것을 할 때 잘 안 되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딱 혀가 없으니까 차 맛이 없지, 이렇게. 그 다음에 차물이 없으니까 맛이 없지, 미가 없으니까 차 맛이 없어.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면서 이 참을 의미하면서 이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구나. 차 맛을 보면서도 내가 감지하고 체험을 하면서도 차 맛은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봐요. 나도 이거 똑같이 뭔가 마음이 결합되어 있지. 결합되어 있는 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디 대입합니까? 서울시를 대입해서 서울시라는 이름은 모양이 있지만 모양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이루어진 것은 역시 일정한 모양도 없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또 그와 같아요. 지구도 그렇고 지구는 이름이 뿐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없어. 모양도 없고 이름이 없고 우주도 어쩔 수 없이 우주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사유의 폭을 넓혀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걸 이제 청년도론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알아차림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추론을 통해서 증명한다.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추론을 통해서 증명한다. 어떻게? 무상이라 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 모든 존재를 추론을 통해서 이 점 무상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지혜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편지라는 말을 써요. 알미 두루하야 아는가. 내가 안 것을 두루하게 안다. 내가 알았던 것을 두루하게 안다. 그래서 이건 알의 통찰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내가 알았던 것을 두루하게 아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추론이 들어.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이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책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온 책이 다시 온 걸 봤는데 중간중간 글자가 날아간 부분이 있고 주가 잘못 달렸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또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출판사에서 저기 누구한테 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글이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이왕 이래 볼 것 같으면은 다시 이제 이걸 재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1편은 자비선, 2편은 자비수가, 3편은 자비공간, 4편은 자비다섯, 5편은 자비경선, 이 5편으로 나눠가지고 자비선이 총론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차 맛을 음미하는 한번 봅시다. 찻잔을 두고 참맛을 음미합니다. 찻잔을 내놓고 참맛의 변화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참맛의 변화는 독립되거나 고정된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참맛이 그냥 물로 흐르던 무사하게 변화의 흐름으로 모양 없은 하나에 집중합니다. 자, 참맛 흐름의 변화에 모양 없은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 참맛이 흐르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하려고 그러면요, 맛이 머물지 않는다, 그죠? 머물지 않은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머물지 않는 곳에 흔적 없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요. 자, 앞에 찻잔을 보고요. 자, 찻잔을 잡습니다. 잡고 참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빛깔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 모금 마십니다. 맛과 향기가 의미가 되면은 기억하기 위해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가만히 눈을 감고 맛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맛이 계속 변해 갈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거나 선맛이 단맛으로 바뀌거나 바뀝니다. 그럼 맛에는 모양이 없구나, 이름이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더 잘하려면 맛이 머물지 않거나, 다시 뭘 확인합니까? 머물지 않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구나. 마치 종소리가 머물지 않고 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네.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찾았으면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자, 앞에 찻잔 들고, 자, 맛을 보면 확인해 보십시오. 입안의 차 맛이 변하면서 머물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확인하면 별로 어렵지 않고, 시간 길어봐야 한 1, 2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상을 1분 명상, 2분 명상, 또는 길어도 3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매우 쉽습니다. 그래 자주 마시면서 소파에 앉았다 마시거나 그런 데서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TV 보다가도 무료하면 커피 타가지고 커피도 똑같은 식으로 음미하면서 커피라는 것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름이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이렇게 이제 공부해가면 그래 지혜 개발, 그래 마음의 모든 존재의 본성을 캐치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질문할 게 있습니까? 저 차 맛에 대해서 지금 모양과 색깔을 구분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도 모양과 색깔을 남기지 않고 흘러가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까지 확대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 그거 같다. 그건 항상 뭔가 하면 내가 확인했으면 확인한 걸 다시 추론을 했어. 아, 몸도 그럴 것 같다.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럴 필요가 없고 차원을 분석해는 통해서 몸에 적용하고 서울시를 적용하고 지구를 적용하고 우주에 적용시켜서 똑같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통찰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걸 통찰지라고 해요. 선생님, 공성을 사유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사유를 하면서 공성을 사유한 거죠. 그건 지금 이 공성사회예요. 그래서 모양 음락 이쭉 오늘 한 거는 우상이에요. 없을 문자 모양상. 그 여기 뭐냐면 원인의 입장에서 공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공은 원인이 없다. 원인의 시각에서 보면 모양하고 색깔은 없다.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휴식하겠습니다. 10분 휴식.